카카오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다음 주로 예정됐던 카풀 서비스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집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영동과 중부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오래된 열송관을 긴급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행사하는 사기꾼에 속아 수억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건넨 돈이 공천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 이어 미 국무부 고위관리도 최근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북미 회담 후보지로 베트남을 정하고 사전 답사를 다녀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삼성 계열사와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택시기사 분신과 농성 등이 이어지자 카카오 측이 결국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카풀 정식 서비스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나흘 앞두고 전격 철회했습니다. 최근 격앙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뒤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택시기사 분신 사망한 사건 이후 택시업계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사망 택시기사 분향소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오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택시업계 반발에다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강행하려던 카카오가 갈등 상황을 잠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택시업계 등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고민 끝에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카카오는 그러나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서비스는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카풀 서비스 횟수와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서면서 격화된 갈등 국면은 잠시 멈췄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업계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카카오 측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을 내년으로 늦추기로 한 것을 두고 택시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측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정이 큰 의미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카풀 사업의 전면 처리 없이 단순히 시기만 늦춘 채 시범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 택시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오는 20일 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어렵지만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카풀 앱이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국 열송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노후 관 200여 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16곳은 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도씨 넘는 물과 수증기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한 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땅 및 시한폭탄처럼 서울 목동과 경기도 안산까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발 아래 깔린 열수송관은 모두 2,100여 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20년이 넘은 노후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이런 노후관들을 살펴봤더니 모두 203곳에서 지표면 온도가 3도 이상 높아
물이나 수증기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0도 이상 온도가 높아 사고 가능성을 보인 곳은 16곳에 달했습니다. 7개소가 현장 부착 완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2개소는 복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과 협의 중에서 이와 함께 남방공사는 백석역 사고 원인으로 열수송관을 연결하는 용접 부분의 내구성을 지목했습니다.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열수송관은 모두 400여 곳에 달해 뒤늦게 보수에 나섰습니다.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443개소의 모든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어제부터 파악된 모든 위치를 직접 굴착하여 동일 공법으로 용접한 부위를 전량 보수하거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방공사는 내년 1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허점은 여전합니다. 열수송관 관리는 공사와 민간이 거의 절반씩 맡아 이번에 사고가 난 서울 목동과 안산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발밑을 위협하는 불안 속에 정부가 열수송관 통합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대정 빌딩에 일반인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붕괴 위험을 우려하는 가운데 당국은 정밀 진단과 긴급 복구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 통제선으로 봉쇄된 건물 입구. 위험 건물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미처 짐을 빼지 못한 입주민들의 발길만이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이 일단 안 돼가지고 영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방해가 조금. 지자체에서 뭐 지원 같은 거는 혹시 받으셨어요? 그런 건 지원이요? 예.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가장 시급한 건 혹시 모를 붕괴 위험을 줄이는 추가 긴급 복구입니다. 전문가들은 2층을 기준으로 위아래 3개 층 보강이 필수라고 경고합니다. 구청은 애초 오는 일요일까지 추가 응급 공사를 마치고 정밀 진단을 진행하려 했지만 아직은 비용 분담 문제로 추가 작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 보강과 안전 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 합니다. 다만 그 일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구청과 한 번 더 미팅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청은 부근의 경찰과 소방 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켰습니다. 하지만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조금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죠. 지나가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긴급 복구 이후 이뤄질 정밀 안전 진단은 적어도 2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어서 정확한 원인 분석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 측은 건물주 대표들을 다시 만나 추가 응급 공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 PC 등 물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임명했던 고 전 대법관은 조사위 측에 의견서를 보내서 물적 조사에 응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위나 형식으로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진상조사위는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에게 속아 수억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건넨 돈이 공천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두 번에 걸쳐 27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검찰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마지막 날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쟁점은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돈을 준 게 공천을 바란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당한 4억 5천만 원을 공천 대가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기꾼 김모 씨의 진술과 둘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자금을 마련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사기꾼에게 준 돈이 공천과 관련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기꾼과 나눈 대화 가운데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두고 검찰이 공천 대가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조서 날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서를 통해서 우리의 변소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의견서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하고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은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꾼 자녀를 위해 채용을 청탁한 게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1997년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범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2000년에 이미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직 배상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유족들의 심경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사를 이겼는지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패터슨 구속되고 민사 청구하니까 그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 당시엔 우리가 이긴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재판도 안 받고 미국으로 그냥 갔는데 걔가 범인도 아니라 그랬는데 아마 미국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되겠어요?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 있던 만톤급 선박에서 벙커CU가 유출됐습니다. 또 인천공항에서는 이스타항공 여객기 출발이 6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류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여수 오동도 2.9km 앞바다에 정박한 파나마 선적 케미컬 운반선에서 벙커CU가 유출됐습니다. 급유선에서 기름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해경경비함 열척과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선박 선미 쪽에서 나온 벙커CU가 갑판으로 넘쳐 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원들이 톱밥을 뿌려 일단 방제 작업을 했지만 정확한 오염 정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오늘 선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유출량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인천공항에서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승객 180여 명을 태우고 코타키나발루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이 기체 정비를 이유로 이륙을 늦춰 탑승했던 승객들은 다시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서 이동을 하다가 다시 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내리라고 그래서 그 승객이 다 내려가지고. 승객들은 출국 게이트를 받고 대기하다 새벽 1시가 넘어 지연 출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한남이 고가차도에서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 있는 목재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 차량 20여 대와 대원 60여 명이 출동해 10분 만에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재 절단 작업 도중 원형톱 모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최근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 이어 미 국무부 고위급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답사 성격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그가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는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램버트 부차관보 대행이 지난주쯤 베트남을 방문했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등 통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에 대한 사전 답사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트남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유치 의지를 양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달 말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재확인하며 장소는 비행거리 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 모델인 베트남과 함께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미 국무부는 램버트 대행의 베트남 방문 목적에 대해 개별적인 외교 논의의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은 미국의 2차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개최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정상회담 실무 준비는 물론 비핵화 협상도 진전되지 못한 만큼 미 고위급의 베트남 방문에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진입니다. 남북이 오는 26일 북한 개성 지역 판문역에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실제로 공사를 할 수는 없지만 남북 정상의 평양 선언에 담긴 약속은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이 올해를 닷새 남겨둔 오는 26일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북한 개성 지역 판문역으로 북측 경의선 철도 최남단역입니다. 참석자는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되 누가 참석할지 등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실무회의 결과 착공식을 12월 26일 수요일에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연내 개최는 지난 9월 남북 정상 간 평양 선언 합의 사항입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석 달 넘게 지연되면서 덩달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데다 대북 제재도 여전해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로 삽을 뜨긴 어려운 상황.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남북이 향후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우려와 관련해선 북한과의 합의 내용을 미국 등과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판문역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에도 남북 간 첫 철도 운행 기념 행사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남북 화물열차는 이후 1년 동안 매일 한 번씩 판문역을 드나들었지만 남북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정기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남북이 오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2차 남북 체육분과회담을 진행합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북측은 원기루 체육성 부상이 각각 수석 대표로 회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데다 우선순위로 꼽는 현안도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 시민사회계 원로 함세웅 신부가 찾아왔습니다.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해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두 대표를 위로하고 거대 양당의 협조와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자기와의 싸움, 또 시대를 변혁시키기 위한 그러한 결단, 정치인들은 물론 우리 뜻있는 시민들, 국민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주말까지 입장을 내놓으라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두 대표께서 국회에서 실려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단식이 길어지고 주말 시민단체와 학계, 정치권의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고된 상황.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을 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12월 임시국회를 열자며 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임시국회를 다음 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서 여러 가지 현안과 입법 그리고 또 정개특위의 연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한국당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단식 농성 중이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점을 마련할지, 과연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 법안 처리에서도 온도차가 큽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 동의안에,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처럼 양당의 입장이 현안마다 엇갈리는 데다가 원내 지도부가 바뀐 한국당이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공언하고 있어서 새밑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0명 안팎의 차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일부 경제 관련 비서관들도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차관급으로 이동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아침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차관급 인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한 만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새롭게 진용을 갖춰 집권 3년차 시작을 대비하자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업 혁신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며 특히 중소제조업의 스마트 공장 확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조업 스마트 혁신의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경남과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이곳에서부터 불러 일으키고자 합니다. 혁신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제조 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이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입니다.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위험, 유해 작업 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30% 감소시키겠습니다. 내년부터 스마트 공장 도입 예산으로 협업 로봇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산실이었듯이 중소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에도 앞장서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경남 노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보고대회에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경남도민의 수건이자 경북도민의 희망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서부와 내륙 지역의 산업 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취약하다며 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물산과 관련 회계법인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두고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 에피스,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사무실이 주 대상입니다.
또 분식 회계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삼정과 안진 등 회계법인 4곳도 포함됐습니다. 주식장 마감 뒤 시작된 압수수색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외에도 다른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분식 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증거가 될 재무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시 삼성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의 사무실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미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당시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업계에선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지분 23.3%를 보유한 제일모직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반영되면서 유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와 삼성바이오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분식회계 의혹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16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알제리와 튀니지, 모로코 등 북서아프리카 3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 총리는 첫 방문국인 알제리에서 우야히야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총리는 이어 튀니지를 공식 방문해서 에셉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샤헤드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합니다. 오늘 개선안 발표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맡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초 복지부는 현재 45%인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거나 45% 또 50%로 유지하는 또 혹은 높이는 세 가지 안에 따라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이었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15%로 올리는 제도 개선안 초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폭을 최소한 수정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원 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눈이 지나고 오늘 출근길에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7.7도로 어제 아침보다 1, 2도가량이 더 낮은데요. 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상 1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이렇게 목도리나 핫팩 등 다양한 방한용품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평창과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전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9.9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제천 영하 16.2도, 파주 영하 13.2도로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는데요. 서울 1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 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날리겠고요. 또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눈이 오겠고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면도로는 어제 내린 눈이 녹지 못해서 여전히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서 손을 뺀 채 천천히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태평로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